자, 양도소득세 5문제 정도 예상합니다, 여러분. 어쨌거나 부동산 세법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부분이죠. 예, 그래서 최소 5문제 정도. 또 여러분 실무 나갔을 때도 가장 여러분이 고객이라든지 이런 또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부분이 바로 양도소득세가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 공부할 때는 조금 더 관심을 갖고 공부하시면 좀 더 실무에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 문제 1번 그냥 눈팅하면서 가볍게 확인합시다. 자, 양도소득세가 난 다음에 설명 중 옳지 않은 걸 물어봤죠, 여러분. 자, 1번 양도소득세. 자, 항상 여러분 소득세는 누구죠, 여러분? 개인이죠. 자, 재고자산 이외의 자본적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이렇게 됐네, 여러분. 여기서 재고자산은 무슨 목적? 얘는 뭐를 말하죠, 여러분? 판매를 목적으로 보유하는 자산을 뭐란다, 여러분? 재고자산이라 합니다. 재고자산은 뭐를 말한다고요? 판매를 목적으로 보유하는 자산을 말합니다. 근데 이러한 재고자산, 자, 이외의, 자, 밑줄, 자본적 자산은 여러분,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얘는 뭐죠, 여러분? 장기간 사용, 수익을 목적으로 보유하는 자산을 말합니다. 뭐라 한다고요? 자본적 자산은 장기간 사용,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자산을 말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저는요, 주택 신축 판매업자예요. 저는 주택을 봐요. 신축해서 이걸 뭐 한다고요? 판매하는 걸 업으로 하는 거야, 업으로. 그러면 저는 이때에 이 주택은 자본적 자산이에요? 재고자산이에요? 재고자산이에요. 왜? 판매를 목적으로 한 거니까. 근데 여러분이 갖고 있는 거주용의 또는 임대용 주택은 자본적 자산이에요? 재고자산이에요? 자본적 자산. 여러분이 갖고 있는 주택은 거주가 목적이니까 또는 임대가 목적이니까 장기간 사용수를 목적하는 거죠. 그래서 결론 냅시다. 양도소득세는 재고자산이 아니라 재고자산 이외의 뭐 여러분? 자본적 자산. 저거 그러면 결론은 양도행위에 사업행위가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그럼 여러분 사업행위가 아니어야 된다는 얘기야. 자, 이런 사업행위가 아닌 양도로 인해서 발생하는 자본이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소득세다. 자, 부동산을 투자했을 때 두 가지 소득이 있죠. 임대할 때 뭐예요, 여러분? 임대소득. 그리고 매매하면 자본이득, 매매 차익이 발생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 자본이득이란 말이 조금 어려우면 적으세요. 매매 차익 적어 놓으시면 돼요. 매매 차익. 그러니까 임대할 때는, 보유할 때는 무슨 소득? 임대소득. 팔으면 양도소득이 발생하는 거죠. 뭐. 자, 2번 양도소득세는 개인이 부동산 등을 양도하면서 발생한 뭐예요, 여러분? 동그라미 소득을 과세 대상으로 하죠. 소득. 자, 그럼 우리 아까에서도 임대사업소득에서 말하는 소득은 뭐랬죠, 여러분? 무슨 금액에서? 총수익 금액에서 뭘 뺀 거다? 필요경비를 뺀 거다. 이 개념이죠, 여러분. 항상 소득세에서 말하는 소득은 총수익 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을 말한다. 그 얘기죠. 3번 양도소득세는 납세문제 과세변이가 세액에 신고에 대해서 과세권자가 세액을 결정하는 부가과세 제도이다. 맞아, 틀렸죠. 자, 우리 잘 알고 있어요. 뭐 취등양, 취득세, 등록세, 양도세는 무슨 세목이죠, 여러분? 신고 납부죠. 다만 신고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뭘로 가죠, 여러분? 지방세는 보통징수, 국세는 정부 부가과세로 가는 거죠. 그럼 양도소득세는 원칙이 뭐예요, 여러분? 신고 납부죠. 근데 거기는 뭐라 했어요, 여러분? 부가과세 제도라 했으니까 맞아서 틀렸어? 틀렸죠. 자, 이거에 반해서 우리 뭐가 있죠, 여러분? 재지종. 외우셔야죠. 이건 뭐죠? 무슨 방법밖에 없죠? 보통징수. 종합부동산은 뭐예요, 여러분? 정부 부가과세죠. 근데 종합부동산세는 정부 부가과세가 뭐지만 원칙이지만 납세 문제가 뭐하면 선택하면 뭐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신고 납부할 수 있는 거죠. 그 시험에 이런 게 중요한 거죠, 이런 거. 뭐가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 공부를 할 때에. 3번이 틀린 거죠. 자, 4번 양도소득세는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과는 별개로 분류과세라는 소득세다. 무슨 과세? 분류과세. 이게 키워드죠. 그래서 소득세법상 소득은 크게 몇 가지로 구분하죠? 3가지.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몇 가지요? 3가지. 그래서 종합소득은 뭘로 때리고요? 종합소득세로 때리고, 퇴직소득은 퇴직소득세로 때리고, 양도소득은 양도소득세로 때리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소득세는 몇 가지로 구분하라고요? 세 가지로 분류하여 과세한다.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이죠. 자, 5번 공동으로 소유한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 금액을 계산하는 경우는 해당 자산을 밑줄 뭐죠, 여러분? 공동으로 소유하는 각 거주자 밑줄 공동으로 소유하는 각 거주자가 뭐한다? 납세 의무를 진다. 한마디로 말해서 공동소유자 각자죠. 자, 보세요. 누가 똑같죠? 종합부동산세와 똑같죠. 근데 아까 우리 임대사업소득에서 공동소유자 누구였죠? 원칙이 지분이 가장 큰 자죠. 다르네요, 여러분. 그래서 양도소득과 종합소득은 같은데 뭐는 임대사업소득은 원칙이 같다 다르다? 다르다. 구분하시고요. 자, 문제 2번 별표 하나 표시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의 납세무에 관한 설명을 틀린 것은 다만 양도자산은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그랬죠, 여러분. 자, 1번은 정의죠. 그래서 거주자와 비거주자에 대한 정의네요. 그냥 가볍게 보시면 됩니다. 거주자라면, 즉 소득세법상 거주자라면 국내에 뭐를 주소나 1과세기간 중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 맞는 말이죠? 반면에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맞는 말이네요. 그래서 1번은 거주자와 비거주자에 대한 정의죠. 자, 2번, 3번 묶으시고요. 4번, 5번 묶으세요. 딱 보는 순간 2번과 3번은 뭐에 된 거고? 거주자에 된 거고 4번과 5번은 비거주자구나. 이런 걸 빨리빨리 구분하는 것도 요령입니다. 그러면 거주자는 무제한 납세 의무자가 되기 때문에 어디서 발생한 것은 물론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은 물론 이게 바로 2번이죠. 자, 3번. 거주자가 양도일까지 계속해서 국내 5년 이상 주소나 거주 둔 경우에 국외에 있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 즉 무슨 소득? 국외 소득에 대해서도 납세의무가 있죠. 그래서 우리 2번, 요게 바로 2번이고 요게 몇 번이야? 3번이죠. 자, 4번. 누구는? 비거주자는 어디? 국내 소득에 대해서 납세의무가 있다 없다? 있다. 어디서 발생했으니까? 우리나라 땅덩어리 안에서 발생한 거니까. 우리나라 영토에서 발생한 거잖아. 우리나라 영토에서 발생한 거니까 거주자 비거주자 구분이 없이 다 과세하는 거죠. 무슨 주의? 속지주의라고 그랬죠? 우리나라 영토에서 발생한 우리나라 법에서 다 과세하겠다는 얘기죠. 근데 거주자는 국내 것은 물론이고 무슨 소득에 대해서도 국외 소득에 대해서도 납세를 부담하는 거죠. 이거는 무슨 주의야? 속인주의죠. 속지주의, 속인주의 오랜만에 들어보는 말이죠. 예. 자, 5번. 비거주자는 국외 소득에 대해서도 납세의무가 있다. 맞아, 틀렸죠. 거주자는 어디 거만? 국내 거만 납세의무가 있고 국외 소득 납세의무가 있어 없어? 없죠. 예, 그래서 바로 5번이 틀린 말이죠. 결국 비거주자와 거주자의 차이점은 어디죠? 국외 소득에 대해서 차이가 발생하죠. 자, 그 대신 여기서 국외 소득은 다시 국외 자산에 대한 무슨 소득과 종합소득과 국외 자산에 대한 무슨 소득 여러분? 양도소득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죠. 외국에 있는 부동산을 뭐 했다 여러분? 임대했다. 국외에 있는 부동산 임대했다. 그럼 뭐가 부과되고? 종합소득. 그걸 뭐 했다? 양도했다. 무슨 소득? 양도소득이죠. 이때에 양도소득은 국외자산 양도소득은 모든 거주자가 아니라 양도 현재 계속해서 몇 년 이상을 몇 년? 5년 이상 어디에?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거주자만 납세 의무가 있죠. 근데 자, 요건 아직 시험에 안 나왔어요. 국외자산의 무슨 소득은? 종합소득은 여기는 모든 거주자입니다. 모든 거주자. 요게 차이점이에요. 요거 구분하셔야 됩니다. 이때 시험에서는 이미 여기까지 다 나왔습니다. 아직 여기 안 나왔어요. 그래서 구분해서 국외소득은 종합소득과 양도소득 구분해서 자, 거기 우리 몇 번이냐면 3번은 무슨 소득이야? 국외소득에 대한 3번은 무슨 소득이야? 거주자는 양도소득이죠. 국외 양도소득이죠. 그러나 국외소득에 무슨 소득을 물어보면 종합소득 물어보면 이때는 여기는 뭐다 여러분? 모든 거주자다. 그래서 여러분 국외자산에 대한 종합소득을 물어보는지 국외자산에 대한 뭐를 물어보는지 양도소득을 물어보는지에 따라서 납세 문제가 같다 다르다? 다르다. 그입니다. 다르다.
그럼 3번은 국외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을 물어본가? 국외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을 물어본가? 3번은 국외소득은 뭐야 여러분? 양도소득이죠. 그러니까 모든 거주자가 아니라 몇 년 이상? 5년 이상 어디에?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거주자만 납세의무가 있는 거죠. 감 잡았습니까? 예, 요게 답니다. 됐어요. 넘어갑시다. 그래서 1번, 2번이 총설에 관련된 거고요. 자, 3번부터 적으세요. 과세 대상이죠. 3번부터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자, 뭐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은요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별표 2개. 그리고 이거는 출전이 내면 이건 여러분한테 맞으라고 틀리라고 내는 게 아니라 맞으라고 내는 문제입니다. 맞으라고. 자, 여러분 교재 77쪽 보세요. 요약집 77쪽 보시면서 오세요. 보시면서 옆에다 펼쳐놓고. 자, 문제 4번 보겠습니다. 저는 문제 4번. 자, 소득세법상 거주자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닌 거 물어봤네요. 아닌 거. 기출문제죠. 자, 1번 사업에 사용하는 건물과 함께 행정, 간첩 등 인가허가 면허 등을 받아서 발생한 영업권.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영업권입니다. 영업권. 동그라미 영업권. 법률상으로는 영업권이라 하는데 실무상에서는 영업권이라 하지 않고 뭐라 표현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권리금이라 한다고 그랬죠. 실무에서 말하는 권리금은 우리 세법에서는 권리금이란 말이 없어요. 그 대신 뭐라 표현한다 여러분? 영업권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 냅시다. 뭐가 나오면 영업권이 나오면 이때는 반드시 는 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 등과 함께 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 등과 자, 여기 잘 보였죠? 함께 양도인지 분리하여 양도인지 이걸 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과 함께 뭘 가세하면 영업권을 양도하면 이때는 그 영업권도 뭘로 과세하겠다? 양도소득세로 과세를 하겠다 그 얘기죠. 그러나 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과 뭐야 여러분? 분리하여 양도할 때 그 영업권은 양도소득세로 과세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얘기예요. 그럼 뭘로 과세를 안 하냐? 아니, 과세를 합니다. 뭘로 과세하냐? 종합소득세인 기타 소득으로 과세합니다. 다만 양도소득세로 과세를 안 할 뿐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반드시 뭐가 나오면 여러분 영업권이 나오면 이때는 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 등과 함께 양도했는지 분리하여 양도했는지 이거 확인하셔야 됩니다. 예.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 양도소득세 과세에 대해서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온 거죠, 여러분. 자, 그 다음에 2번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기처분으로 인한 밑줄 환기처분으로 지목된 지번의 변경 밑줄 치세요. 이게 바로 뭐죠 여러분? 그 유명한 양도로 보지 않는 대표 선수죠. 그래서 환기처분으로 인한 지목이나 지번의 변경 또는 보류지 충당은 소득세법상 양도로 본다고요? 안 본다고요? 안 보는 거죠. 자, 그래서 2번이 답이네요. 자, 3번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 이용자에 비하여 유리한 조건으로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밑줄 여기까지 여기 권리까지가 바로 시설물 이용 회원권이죠. 그리고 그 권리가 뭐한 주식? 부여된 주식 밑줄 부여된 주식 이걸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 표현한다 그러면 이용권부 주식이라 하죠. 이용권부 주식. 그래서 이것도 어디? 회원권에 포함해서 과세하는 거죠. 회원권에 포함한다. 이용권이라는 권리가 뭐? 부여된 주식이죠. 주식을 양도했지만 뭘 양도한 걸로 봐서 회원권을 양도한 걸로 봐서 기타 소득으로 구분해서 과세하는 거죠. 자, 4번이죠. 바로 이 골프 회원권이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3번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뭐다 여러분? 골프 회원권이다. 자, 5번이죠. 5번. 개인의 토지를 누구한테 여러분? 법인에 뭐 했다 여러분? 현물 출자했다. 자, 누가 갖고 있던 토지를 개인이 갖고 있던 토지를 누구한테 줬다는 얘기야? 법인에게 현물 출자한 거죠. 그래서 법인으로부터 주식이나 지분을 받는 거죠. 그 명의가 바뀌어 안 바뀌어? 바뀌죠. 개인의 명의로 누구 명의로 바뀌어? 법인 명의로 바뀌죠. 그래서 바로 여러분 2번과 5번 묶으시고요. 2번과 5번 묶으시고요. 적으세요. 요거는 양도의 개념이죠.
자, 그래서 과세 대상과 양도의 개념을 혼합해서 물어본다는 거. 예. 자, 문제 5번 하나 더 풀어봅시다. 자,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자산을 모두 그것은 다만 거주자가 국내 자산 양도한 걸 한정한다. 국내 자산으로 대해서만 논하라고 했죠. 기억. 자, 여러분, 지역권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에요? 아니죠. 예. 그래서 우리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은 지역권이 아니라 뭐죠, 여러분? 지상권과 전세권이죠. 자, 왼쪽 290쪽을 보시면 해설이 나와 있죠. 거기 보시면은 지상권, 전세권, 그리고 토지, 건물은 등기 여부에 관계이시 없이 다 과세 대상이 되는 거죠. 예. 그러나 뭐는 부동산 임차권은 뭐를 반드시 확인하죠? 예, 과세 대상, 등기 여부 묻는 거죠. 등기 여부.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지상권과 전세권은 뭐를 묻지 않는데 등기 여부를 묻지 않는데 뭐는 부동산 임차권은 반드시 등기 여부 확인하셔야 되죠. 저 등기가 된 것만 양도소득세 과세하는 거고 등기를 하지 않은 건 과세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동산 임차권, 영어권 다음으로 시험에 잘 나오는 거죠. 그러면 영어권은 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과 함께 양도했냐 분리하여 양도에 따라서 과세 여부가 달라지는 거고 부동산 임차권은 뭐에 따라서 여러분 등기 여부에 따라서 과세 여부가 달라지는 거죠. 예, 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우리 지역권은 지상권과 또는 전세권과는 달리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으로 열거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죠, 지역권은. 그래서 결론, 5번의 기억은 과세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럼 기억 나와 있는 거 있나요, 여러분? 1, 2, 3, 4, 5 중에서 몇 번이죠? 1번, 4번, 5번 지워버리는 거죠. 그럼 몇 번 남았어요? 2번과 3번만 남았네요. 자, 그럼 차이점 볼까요? 차이점 뭐예요, 여러분? 니은, 그 다음에 리을, 그죠? 요 두 가지죠. 디귿과 미음은 똑같잖아. 그러니까 니은과 리을 두 가지 중에 하나만 알면 되는 거죠. 자, 니은 볼까요? 아파트 당첨권,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 입주권. 예. 요거 바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가요? 맞죠. 과세 대상이죠. 소위 말해 여러분 뭐야? 딱지. 다 뭐죠? 피가 양도 차익이 되는 것들이죠. 자, 축하합니다, 여러분. 8월 12일자로 우리 종합부동산세하고 양도소득세는 소득세가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지방세법은 지난번에 개정됐다고 말씀드렸죠? 응? 했잖아요, 취득세. 네, 그리고 종합부동산세법과 종합부동산세 그리고 양도소득세법 여러분 소득세가 며칠자로 8월 10일자로 개정 공포가 됐습니다. 드디어. 8월 12일자? 아니지. 8월 진짜 16일, 18일자. 오늘 며칠이에요, 여러분? 그럼 18일이 맞죠? 네, 그래서 개정이 됐어요. 자, 우리 문제는 뭐냐?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에 영향을 미치느냐 안 미치느냐 문제인데 대부분 다 이거 내년에 적용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 시험과는 관련이 없어요. 근데 우리 뭐는 취득세는 개정이 있다고 우리 당장 시행에 적용한다고 그랬죠? 당장 시행된다고 그랬잖아. 이게 차이점이죠. 다만 우리 시험하고는 조금 제가 볼 때는 뭐 출제될 가능성이 떨어진다라고 말씀드려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취득세 세율 바뀌었다 개정됐다고 얘기를 안 했어요? 했을 텐데. 했는데 다만 시험과는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 낮다라고 얘기했을 뿐이죠. 그래서 어쨌거나 8월 18일자로 우리 종합부동산세 소득세 어떻게 했다고? 개정. 근데 대부분 다 언제 적용한다고? 내년부터 시행이 돼. 내년부터. 그래서 지금 저는 이거를 가지고 여러분하고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좀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은 떨어지지만 지금 실무에 종사하는 분들 대상으로 해서는 특강에 들어가려고 그래요. 지금 특강. 그 사람들 왜? 올해부터 언제까지? 내년 1월 1일까지 요때 지금 요 개정에 따른 어떤 전략 포지션을 취할 거냐가 중요한 거죠. 이게 아주 중요한 거죠. 개정일로부터 언제까지? 금년 12월 30일 날 내년 1월 1일부터 개정되는 거에 대한 대응 전략이 요때 취해야 되는 거죠. 이해하세요? 내년부터는 중과가 된단 말이야. 중과. 예를 들어서 뭐 아파트 당첨권 같은 경우 조정 대상적에 대한 다주택자 할증 과세할 때 주택 수요 계산할 때 아파트 부동산 주택가 그다음에
재개발, 재건축 조합 입주권은 물론 뭐 여러분 아파트 당첨권 또 어떡하라? 주택수에 포함하라. 그러면 이거 내년부터 시행한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는 내년부터 시행될 거 이미 개정이 됐어 안 됐어? 됐죠? 어? 개정은 됐는데 당장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부터 적용한다고? 내년. 그럼 내년 1월 1일 전까지는 아직 시간이 있다고 없다고? 이때 어떠한 포지션을 취함으로써 요 내년도 중과세 대상이 되는 걸 뭐 할 수 있냐? 피할 수 있느냐? 이런 걸 여러분이 이제 나중에 부동산 전문가가 되면 여러분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건 누구나 다 아는 거죠. 이거는 누구나 다 아는 거잖아. 개정됐다가 공포가 됐으니까. 그럼 여러분 그동안 어떠한 액션을 취함으로써 여러분의 고객 또는 여러분 스스로 세금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되죠. 있어야 되죠. 이게 중요한 거. 그러면 앞으로 말까지 12월 말까지 어떤 액션을 취할 거냐. 이런 게 중요한 거죠. 이거는 다 알아 누구나. 너나 없이 다 알아. 공포가 됐기 때문에. 계속 뉴스에도 나왔었죠. 임대차 3법 개정됐고 부동산 4법 개정된 거 아니야. 부동산 4법 개정 취득세에서 중과됐죠. 보유세에서 뭐 때렸죠? 종합부동산세 중과 때렸죠. 양도 못 때리죠? 양도 중과했죠. 이게 바로 부동산 3법 개정된 거야. 결론 세금이 늘어난가 줄어는가? 늘어난가? 취득세가 엄청, 종합부동산세 엄청, 양도세가 어떻게 엄청. 그렇게 내기 싫으면 어떡하는 얘기야? 팔아라. 그게 정부가 여러분한테 던지는 메시지죠. 근데 우린 팔 게 있어 없어? 네, 그래서 여러분은 큰 관련이 있어 없어?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하여튼 좋습니다. 그래서 결론 제가 지금 뭐 하고 싶으면 법은 개정됐다 안 됐다? 됐다. 개정됐으나 요거는 우리 시험과는 저는 관련성이 떨어져. 당장 이렇게 8월 달에 개정된 내용을 가지고 시험 문제 내지는 않아. 출전이 다 배려해줘 여러분은. 세무 전문가도 아닌 공인중개사 시험에 연도 중에 개정된 내용을 가지고 물어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어. 작년 말까지 개정된 것만 물어봐. 그래서 그냥 참고만 하시고요. 자, 요거 개정된 내용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 겁니다. 아마 정리를 해드리는데, 우리 시험과는 관련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너무 크게 그렇게 반응할 필요는 없다라는 걸 말씀드린 거예요. 개정은 됐더라고 하더라. 근데 우리 시험과는 관련이 없다고 하더라. 그렇게 하면 돼. 별표 3개. 어디에 별표 치는지 모르겠죠? 별표 3개니까 어디? 이러고 있어. 개정은 됐으나 시험과는 관련이 없다. 그거야. 됐어요? 예. 그 대신 여러분 리은 나중에 시험 나가시면 잘 하시고요. 자, 디귿. 건물이 완성이 될 때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예. 이것도 양도세 과세 대상이 되는 거죠. 예. 건물이 완성되는 때 그 건물과 딸린 토지 취득할 수 있는 요게 대표가 바로 뭐예요 여러분? 니은이야 니은. 그래서 요 디귿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뭐다 여러분? 니은이다 그 얘기야. 그러니까 디귿이 추상적으로 말한 거고 추상적이나 구체적인 내용이 바로 뭐다 여러분? 니은이다 그 얘기야. 감 잡았어요? 예. 자, 리을 뭐 나왔네? 영어권. 영어권 나오면 뭐 확인하셨어요 여러분? 사업에 사용하는 건물나 부동산에 관한 걸 여기 뭐랬어요 여러분? 동그라미 분리. 그러면 양도소득세로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뭘로 과세하라? 종합소득세로 과세하라고 했죠. 예. 미운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금을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한 걸 이것도 양도세 과세한다 안 한다? 한다. 됐어요. 됐고 어디 보시냐면은 예. 자, 문제 7번 문제 뭐죠? 문제 7번 여기 개정된 내용이 있죠 올해? 예. 자,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관한 설명 틀린 거 물어봤죠? 단 양도자산은 국내 자산이다. 예, 바로 2017년도 28회 기출문제 수정인데 1번 밑줄 뭐죠? 무상이전. 무상이전이 뭐죠 여러분? 대표적인 것이 문제 7번 보고 있어. 문제 7번에 보기 1번 무상이전 밑줄 쳐. 뭐예요 여러분? 상속과 증여죠. 예, 저거 상속과 증여. 그래서 상속이나 증여에 따라 자산의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에는 과세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그렇죠.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 뭘로 과세가 되는가 여러분? 이거는 상속세나 증여세로 과세가 되는 거죠. 여러분은 내고 싶어 안 내고 싶어? 그것도 많이 적게. 네. 근데 문제는 주는 사람이 있어 없어? 일단 네. 그래서 이거는 부모님을 잘 만나야 돼. 부모님을. 근데 부모님은 선택의 여지가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그 대안으로 누굴 잘 만내? 배우자를 잘 만내. 어떻게 여러분 배우자 좀 많이 줄 수 있겠습니까? 이놈도 그래? 자, 그래요. 저희도 그래요. 예. 자, 그러나 아직 배우자는 조정의 시기가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 희망은 있어. 부모님 희망이 없지만 배우자는 아직 희망이 있어 없어? 있어. 예. 자, 그래서 희망감 가지시고요. 열심히 공부하셔서 합격하시면 또 내년에 새로운 또 기쁨이 올 줄 있을 수 있다. 자, 그래서 2번 갑시다. 부동산에 관한 권리 중, 자, 밑줄 뭐 나왔죠, 여러분? 지상권의 양도는 과세 대상이다. 맞나요? 예, 맞죠. 예. 지상권 뭐죠, 여러분? 전세권. 예. 그러니까 뭐는 없다? 지역권이 없다. 이게 최근에 마지막에 나온 문제였죠. 자, 그리고 요 지상권, 전세권과 대응되는 게 바로 뭐죠, 여러분? 부동산 임차권이었던 거죠. 부동산 임차권, 자, 지상권과 전세권은 등기 여부에 관계 있어 없어? 없죠. 그러나 뭐는? 부동산 임차권은 등기 여부에 따라 달라지죠? 네, 같이 정리합시다. 3번 사업용 건물과, 자, 나왔네 여러분. 함께 양도는 영업권은 과세 대상이다. 맞나요? 맞죠. 자, 여기 보세요. 내가 상가 건물을 양도하는 거죠. 자, 여기 중심 상가에 있대. 여기. 자,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 있는 것보다도 저 천마산 밑에 있는 상가 건물보다도 여기 역 앞에 있는 상가 건물에 당연히 유동인구가 많으니까 천마산에 있는 상가 건물보다 뭐가 붙어? 권리금이 붙겠죠. 그러면서 내가 뭘 팔면서 이 건물을 뭐 하면서 양도를 하면서 뭘 받으면? 권리금을 받으면 어차피 부동산 양도에서 뭘 받은 거니까 권리금을 받은 거니까 이것도 그냥 부동산과 함께 뭘로 때리겠다? 양도소득세 때리겠다는 의미야, 여러분. 그래서 부동산과 구분해서 과세라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과 함께 뭘로 때리겠다? 양도소득 때리겠다. 그런데 상가 건물과는 관계없이 그냥 뭐에 대해서만 권리금만 양도한다. 부동산과는 관계없이 권리금만 양도한다. 그런 것이 뭐가 있느냐? 이거 있죠. 적으세요. 뭐 점포 임차권. 이것도 권리금이죠. 임차인의 지위를 파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거는 임차인의 지위를 양도하는 거지 소유권에 양도하는 관련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이런 거는 양도세 과세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 대신 종합소득세로 과세한다 그 얘기죠. 종합소득세로. 무슨 소득? 기타 소득. 그래서 여기가 바로 부동산 등과 분리하여 양도는 대표적인 사례다 그 얘기입니다. 부동산과 분리하여 양도는 영업권의 구체적인 사례가 뭐가 있다 여러분? 점포, 임차권 이런 게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법인의 주식을 소유하는 것만으로 뭐를? 주식을 소유하는 것만으로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게 되는 경우에 그 주식, 이걸 우리 뭐라 했어요 여러분 아까? 주식을 소유하는 것만으로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게 되는 게 그 주식, 이걸 뭐라 써? 이용권부 주식이라고 했죠. 주식인데 얘는 뭘 양도한 걸로 봐서? 이용권을 양도한 걸로 봐서 뭘로 때리겠다?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있는 거죠. 자, 5번 때문에 한 겁니다 여러분. 5번 밑줄 부동산과 역시 뭐죠? 함께 동그라미. 아까 영업권과 함께 똑같이 이주권이 나오면 뭘 확인하셔야 돼요 여러분? 부동산과 함께인지 분리인지 요거 구분하셔야죠. 내가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뭘 받으면 이주권을 받았다. 그럼 어차피 뭐가 양도가 된 거니까 부동산을 양도해서 양도세 과세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그 이주권도 뭘로 때리겠다? 양도소득세로 과세를 하겠다는 얘기죠. 근데 이 주권을 부동산과 뭐하여? 분리양도한다. 이때는 양도세를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거죠. 역시 종합소득세로서 뭘로 과세가 되는 거죠? 기타소득으로 과세가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역시 뭐가 나면 이주권이 나오면 반드시 뭐 확인하셔야 돼요? 부동산과 함께인지 부동산과 분리하인지를 확인하셔서 함께 양도하면 양도세 과세 대상, 부동산과 구분해서 과세를 할 때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여기까지 되셨죠? 근데 이때 부동산과 함께 양도를 해서 양도소득세 과세를 하려고 그랬는데 거기 나왔네 여러분. 밑줄 이주권의 가액을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으로 구분하여 신고했다.
그때는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가액으로 이축권을 구분하여 신고할 때는 그때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어떻게 한다 그러면 제외하는 거죠. 예, 여기까지 꼭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5번 해설 좀 잠깐 볼까요? 예, 해설.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이축권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다. 맞는 말이죠. 여기까지. 다만 이축권의 가액을 감정평가업자가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로 그 가액을 구분하여 신고를 할 때는 이때는 양도소득세가 아니라 뭘로 과세한다 여러분? 종합소득세인 기타소득으로 과세한다.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잡았죠? 예. 근데 여러분 문제 8번에 적으세요. 양도의 개념이죠. 문제 8번부터는 양도의 개념. 역시 작년에도 시험에 나왔었죠. 예. 근데 작년에 정말 어렵게 나왔죠. 예, 아주 답을 못 찾게 물어봤는데 올해는 평이하지 않을게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올해 양도의 개념 별표 2개 정도 표시하시고 작년에 나왔지만 올해 또 나올 수 있는 부분이죠. 예. 올해 나와도 뭐 그게 크게 어렵지는 않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양도의 개념에서 우리가 정리할 게 의, 두 번째 양도로 보는 경우, 세 번째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 요거인데 자 제가 볼 때는 올해는 여기가 가장 출제될 가능성이 가장 크다. 양도로 보는 경우와 양도로 보지 않는 걸 뭐 해봐라? 구분해봐라. 그죠? 이때 여러분 자꾸 판단할 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양도로 본다는 것은 양도소득세를 뭐 하겠다는 얘기고 과세하겠다는 얘기고 양도로 보지 않겠다는 것은 양도세를 과세를 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문제 8번 별표 3개 표시해 주시고요. 이게 양도의 개념에 관한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비록 2002년도 13회 기출문제에 수정한 거지만 여러분 가장 기본. 별표 3개 이 문제 8번은. 그래서 1번은 의의죠. 의의. 즉 양도소득세에서 말하는 양도가 뭐냐 의의죠. 그럼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등록 등은 밑줄 관계없이 없이야. 매도 교환 범위나 현물 출자 등은 그 자산 자 동그라미 여러분 유상 그리고 뭐 여러분 사실상 이게 가장 중요한 키워드야. 문제통을 다 외우지 않으셔도 돼요. 여러분 거기서 키워드만 잡아가면 돼요. 항상 출전에 여러분 문제 지문 전체를 다 외울 걸 여러분한테 요구는 하진 않아요. 거기서 가장 키워드만 출전에 장난을 치는데 그 장난치는 키워드를 뭐냐 그걸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가장 1번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뭐냐 유상과 사실상 이전이죠. 그래서 실제 소유권이 어떻게 됐어야 돼요 여러분? 넘어갔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야 여러분? 사실상. 그래서 공부상에 등기 등록하는 관계가 없이죠. 공부상에 등기 등록이나 형식적 요건과는 관계없이 실제 명의가 넘어갔어야 돼 안 넘어갔어야 돼? 넘어갔어야 된다. 무슨 과세 원칙? 실질 과세 원칙. 세법 하면 그냥 원칙이라고 딱 이거 유일하게 이거 하나밖에 더 있어. 실질 과세 원칙. 민법은 수많은 원칙 배우셨죠? 세법이나 원칙이라면 그냥 뭐야? 실질 과세 원칙이 아니야. 99%는 이걸로 다 커버가 돼. 두 번째, 실제 소유권이 넘어가는 것에서 대가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그게 바로 뭐야, 여러분? 유상. 유상이란 말을 또 못 알아듣네. 유상은 양도하면서 대가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된다고, 대가가. 뭘 받았어야 된다고. 대가를 받지 않으면 이건 유상이야, 무상이야? 무상이잖아. 그럼 무상의 대표권 선수가 아까 우리 뭐였어? 상속과 증여. 뭐 어려워, 개뿔. 근데 요즘은 여기까지가 아니라 여기가 하나 더 들어와. 그 양도 행위가 사업 행위에 되나 아니어야 된다. 아니어야 된다. 사업 행위가 아닌 행위로 해야 된다. 사업 행위로 양도하면 뭐로 가셔야 되는가? 종합소득세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종합소득세. 사업 행위가 아니어야 된다고. 사업 행위로 양도하면 이거는 뭐로 가셔야 한다 여러분? 종합소득세. 사업소득이죠 뭐. 글자로 사업행위니까. 우린 지금 종합소득세야 양도소득세야? 양도소득세 공부한다니까. 뭐 이렇게 어려워. 그 어려운 민법, 개론, 공법을 다 아는 분들이 세법이냐 한 번만 훑어보면 되는데 그거 한 번은 안 하려고 해서 문제죠. 안 하려고 하는 건 아니죠. 못 하는 거지. 그래야 마음은 편해 서로가.
자, 그래서 여러분 거기 1번 양도란 자산에 등기 등록 등하는 관계 이슈 없이 매도 교환 법인 현물 출자 등 밑줄 거기가 바로 양도에 대한 예시죠. 예를 들어놓은 거야. 예시. 다가 아니라 예. 그 자세는 반드시 뭐냐 여러분? 유상으로 어떻게 된다? 사실상 이전되는 걸 말한다. 2번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가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취득한 보류지를 매각하는 경우는 이를 양도로 본다. 자, 우리 요약적 양도의 개념을 보세요. 요약적 보시면 양도로 보지 않는 박스 있죠? 양도로 보는 박스와 찾으셨어요? 양도의 구분? 네, 여기 별표 3개짜리죠. 작년에 그 밑에 부담부 증여가 개별 문제로 나온 거고요. 거기 하나 딱 나온가? 그 하나가 더럽게 어렵게 나온 거죠. 뭐? 부담부 증여. 또 올해는 이렇게 어렵게 나오진 않을까? 그러면 나올 수 있는 거 올해는 뭐다? 여러분? 양도의 구분이 올해 나온다면 양도의 구분이 있다는 얘기야. 자, 여러분 봐. 여러분이 문제 풀이 전까지는 과거 기출문제를 위주로 공부했다면 이제 9월달, 10월달은 이제 뭐로 가는 거야, 여러분? 찍기로 가는 거야, 이제. 여태까지 여러분 이론을 공부하게 한 거, 베이스를 갖춘 거라면 결론은 이제 올해 시험에 나올 거 이제 찍어야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아니야? 여러분이 암만 요즘 가끔 가다 보면 기출문제 지금 열심히 보는 사람 있어. 저는 아주 답답해, 그분도 보면. 이 공부 방법이 잘못되어 있는 거죠. 지금 과거 지향적으로 움직일 때가 아니야. 이제 뭐로 갈 때야? 미래 지향적. 즉 올해 나올 걸 초점을 맞추다 거네요. 이제 과거 그 지사 얘기하면 안 되죠,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과거 걸 분석해서 이제 앞으로 이제 뭘 예상해야 돼? 올해 나올 거 찍기 있나 올해 나올 걸. 그걸 예상해야 될 거 아니야. 결론 올해 여러분 예상 문제가 맞아줘야 돼, 안 맞아줘야 돼? 맞아줘야 돼. 내가 여태 개판으로 공부했어도 세법 여태 공부 안 했어도 예상 문제만 잘 찍어서 들어가면 돼, 안 돼? 돼. 그래서 여러분 그런 패턴. 그래서 지금 하는 거는 올해 예상 문제를 찍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요약집 79조, 78조 맨 밑에 부담부 증여 나와 있죠, 박스. 그게 장이 나왔다, 안 나왔다? 나왔다. 개별 문제를 나왔다고. 그럼 여기에 올해 또 이렇게 개별 문제를 세부로 나온다, 못 나온다? 못 나온다. 그럼 올해는 어떻게 될 거냐? 그럼 나온다면, 올해 또 나온다면 이때는 위에 양도의 구분 박스, 그걸 잘 봐야 된다, 그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저는 이제 앞으로 무조건 찍기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참 답답한 게 뭐냐면 강의를 반드시 들어야 할 때가 있고 조금 안 들어도 될 때가 있는데 그걸 구분을 잘 못하는 분들이 많아. 정작 강의를 들어야 할 때는 강의를 안 듣고 답답한 분들이죠. 지금은 여러분 모든 강의를 들어야 될 때야. 이제 지금 다 모르 가니까 찍기로 가는 거 아니야, 결론. 여러분들이 저한테 원하는 건 딱 하나죠. 몇 문제만 찍어줘라. 16개 더도 말고 시켜. 16개만. 20개도 원해, 안 원해? 안 원해. 딱 16개만. 그걸 향해서 우리 가는 거야, 지금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럽시다. 그래서 지금 무조건 찍기로 가는 거야. 그래서 결론, 예, 저는 여러분한테 얘기하고 싶은 건 78조 양도의 구분 박스, 요걸 잘 보란 얘기죠? 자, 여기에 양도로 보지 않는 대표 선서가 바로 뭐였죠, 여러분? 환기 처분으로 인한 지목이나 지번의 변경이나 보류지 뭐야, 여러분? 충당. 양도로 보지 않는 대표 선서야, 이게. 얘는 소득세법에 명시가 돼서 딱 과세 안 하겠습니다 라고 명시가 됐다. 그러니까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에서 얘가 빠지는 경우가 거의 없어, 환기 처분이. 그럼 얘는 환기 처분으로 인한 지목이나 지번의 변경, 보류 충당, 이건 여러분이 이미 어디서 다 배우셨어요? 공법에서 배우신 거 아니야, 공법에서. 그럼 환기 처분으로 인한 지목이나 지번의 변경 사실상 교환이거나 보류지 충당은 대물 변제지만 도시개발법, 기타 공공사업의 원활한 추진하는 정책적 목적상 양도로 보겠다, 안 보겠다? 안 보겠다. 근데 지금 제가 얘기 싶은 건 여기는 밑줄 쳐요. 보류지 뭐라고 쓰려면 충당을 했어요. 보류지 충당을 했어요. 근데 자, 문제 8번에 보기 2번 다시 보세요. 여기는 뭐라고 했어요? 보류지 매각으로 돼 있어. 이런 걸 구분을 안 하니까 꼭 질문해요. 아니 어쨌든 안 본다 안 그랬는데 왜 여기는 보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럼 그분은 뭐를 안 보는가? 보류지 충당인지 보류지 매각인지 이런 걸 안 보는 거죠. 자, 그럼 요거 잠깐 봅시다. 여기 와서 좀 봅시다. 여기요. 자, 그러면 종전 토지 소유자가 그 공공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업 비용을 금전으로 지급을 해야 되는데 금전이 있으니까 없으니까? 없으니까 그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금전 지급에 가름하여 자기가 가지고 있던 토지의 뭐를? 일부를
일부를 누구한테? 공공사업시행자에게 떠넘겨주는 거죠. 이걸 뭐라고 그러는 거고, 이걸 뭐라고 그러고, 보류지 충당이라는 거죠. 토지 소유권이 누구한테 넘어갔어요? 공공사업시행자에 넘어간 거죠. 자, 그리고 공공사업시행이 끝난 다음에 새로운 토지를 받아야 되겠죠. 그게 뭐라고, 무슨 면적이 되는가? 권리 면적이 되는 거죠. 환기처분으로 받을 권리 면적이 나오잖아. 이때 받을 권리 면적은 종전 토지 면적에다가 뭘 곱해서, 공법 배운 거 생각해. 뭘 곱해? 여기다가 감보율을 곱해야죠. 어? 감보율 얘기 안 나와? 감보율 몇 프로? 보통 일반적으로 50%. 그럼 내가 종전 토지 면적을 얼마 갖고 있었으면 100제곱미터를 갖고 있으면 내가 환기처분을 받을 때 새로운 토지 받을 면적 100을 다 받아 못 받아? 못 받잖아. 못 받잖아. 그래서 감보율 몇 프로 정하면 50%. 그럼 나는 얼마만 받아? 50%. 이게 바로 뭐야? 권리 면적이죠. 받을 무슨 면적이야? 권리 면적이죠. 그러면 내가 종전을 얼마를 갖고 있어야? 100제곱미터를 갖고 있어야 일정한 시세가 형성돼. 지금은 공공사업이 끝난 다음에는 100제곱미터가 아니라더라도 얼마만 갖고 있어도 50제곱미터만 갖고 있어도 종전 토지 가치를 유지한다 안 한다? 한다는 얘기죠. 그럼 나는 100제곱미터 갖고 있는데 감보율 50% 정도에서 내가 받을 면적은 얼마야? 50. 그럼 나머지 50은 어디 간가? 여기 간 거죠. 어디 갔어? 보류지 충당과 채비지 충당하는 거죠. 그러면 이때 공공사업 시행자는 공공사업을 수행하다 뭐가 발생해? 비용. 비용을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대해서 누가 부담해야 되는데? 종전 토지 소유자가 부담인데 종전 토지 소유자 사업비용을 뭘로 못하고? 돈으로 못 주고 뭘로 줘? 토지로 주는 거 아니야? 그러면 그거를 모은 것을 누구한테? 제3자한테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매각하는 거죠. 이게 바로 뭐예요, 여러분? 보류지 매각이죠. 그러면 결론? 보류지 뭐 할 때는 충당이란 말 때, 요 때는 요 시점에서는 요 종전 토지 소유자한테 양도세를 과세하러 하고 안 하고? 안 하고. 요걸 공공사업시행자가 제3자한테 뭐 하면? 매각하면 이때는 양도세 과세하고 안 하고? 하고죠, 요거. 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좀 구분하셔서 보류지 뭐와? 충당과 보류지 뭐 여러분? 매각. 요거를 두 가지로 구분하십시오. 그 얘기입니다. 근데 보류지 충당은 대부분은 다 시험에는 보류지 충당이 나와. 보류지 매각은 극히 예외인 경우입니다. 자, 그래서 8번은 보류지 매각이기 때문에 양도로 본다 안 본다? 본다. 자, 3번 뭐가 나왔죠, 여러분? 공유권의 분할이 나왔죠. 공유권의 분할. 자, 공동 소유의 토지를 소유주 분별로 뭐 했다, 여러분? 밑줄 단순 분할. 밑줄 단순 분할. 또는 공유자 지분 변경 없이 2개 이상의 공유 토지 분할했다. 그 공유 토지 소유주 분별로 했다. 뭐 했다? 단순 재분할. 밑줄 단순 재분할. 여기서 단순 분할과 단순 재분할은 뭐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분율의 변동이 있다고 없다고? 없다고. 자, 그래서 결론 낼게요, 여러분. 뭐가 나오면? 공유권의 분할이 나오면, 공동 소유의 분할이 나면, 이건 여름 민법에서 배우셨잖아. 뭐 공동 소유하고 했던 걸 뭐해서 청산하고 뭐로 바뀌는가? 단독 소유 형태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민법에서 공동 소유 형태는 뭐 공유, 합유, 총유 뭐 이런 거 있다고 했어 안 했어 안 했어? 했죠. 자, 그걸 이제 더 이상 하고 안 하고 뭐 하는가? 분할. 이제 찢어지는가? 찢어져! 못 살겠다고 같이 못 살겠다고. 그러면 공유권의 분할이 일어나면 결론 뭐 확인하셔서? 지분율 변동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셔서 지분율의 변동이 없다. 이걸 뭐라고 표현해서 여러분 거기 단순 분할, 단순 재분할. 그러면 공유권의 분할은 뭐하고 있던 거를 공동 소유하고 있던 걸 뭘로? 단독 소유로 그냥 소유권 형태의 전환이지 실제 소유자 변동은 있는가 없는가? 없다고. 그러니까 양도다고 아니다고? 아니다고. 근데 지분율 변동이 어떻게 하면? 있으면 그때 양도를 본다고 안 본다고? 본다고. 누가 누구한테 양도한 걸 보는가? 지분율이 뭐한 사람이 감소된 사람이 지분율이 뭐한 사람한테 증가한 사람한테 양도한 걸 보는 거죠. 그래서 항상 결론 냅시다. 뭐가 나오면 공유권의 분할나 뭐 확인하라고요? 지분율 변동 유무 확인하시라고요.
그럼 보기 3번은 지분율 변동이 있대요, 없대요? 없대요. 없다는 말이 어디 나와 있어? 단순 분할 또는 단순 재분할. 그거는 뭐를 말하는 거다고요? 지분율의 변동이 없다. 그러니까 양도로 보라, 보지 마라. 보지 마라. 맞는 말이죠. 자, 4번 밑줄 뭐가 나왔죠, 여러분? 부담부 증여죠. 자, 부담부 증여 제가 작년에도 그렇게 강조했어요. 제가 여름부터 얼마짜리 아파트 드린다고요? 시험 끝나고 5억짜리 아파트 하나 드릴 텐데, 그래서 세법 열심히 공부해 주셔서 시험에 합격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5억짜리 아파트 하나, 소박한 거 하나 드릴 텐데, 다만 제가 그 아파트에서 은행 대출을 받은 게 있는데 아직 갚지 못한 게 얼마 있다고? 2억. 그걸 여러분이 뭐 하는 조건으로? 떠안는 조건으로 증여하겠다라고 하니까 여러분 받는다 그랬어? 안 받는다 그랬어? 받는다 그랬어. 왜 받았어? 제 빚 얼마 떠안으면서 2억을 떠면서 얼마 받았죠? 얼마 남으니까? 요렇게 물어보면 대답들을 다 해요. 아주 야무지게 해요, 대답도. 받아야! 쳐보세요! 근데 이걸 시험 문제로만 내면 희한하네. 자,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여러분, 부담부 증여가 나오면 여러분 딱 그거 생각해. 아, 은행 대출금 얼마? 2억을 떠안으면서 내가 5억짜리 받았죠? 그거는 이유는 딱 하나죠. 5억에서 얼마 뺐어? 2억을 빼도 얼마 남으니까? 3억. 응, 그렇게 하면 다 알아. 자, 갑시다. 그럼 결론 뭐가 나오면? 부담부 증여 나오면, 자, 여러분 무조건 확인할겠죠. 첫째, 왼수야 아니야 확인하라고 그랬죠? 왼수면 뭘로 대답하시고 원칙으로 대답하고, 왼수지간이면 뭘로 대답하라? 예외로 대답하라 그랬죠. 이걸 못하면, 구분을 못하면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왼수지간이 아니다 그러면 이때 채무인수액은 앞으로 여러분이 갚아야 뭐니까? 빚이니까. 요거는 무상이야 유상이야? 유상. 그러니까 유상은 뭘로 때리고? 양도소득세로 때리시고. 그러면 여러분 제 빚 2억을 왜 또 안 왔어요 여러분이? 나머지 얼마? 3억. 이 나머지는 어떻게 계산해서? 증여 당시가 얼마? 5억 원에서 채무인수액 얼마? 2억을 빼서 얼마 남아서? 3억. 요게 순수한 뭐야 여러분? 무상. 요게 뭐야? 무상. 요것 때문에 받은 거죠? 네. 그러니까 요 놈을 뭘로 때리라고? 증여세로 때리라고. 뭐 이렇게 어렵다고 그러는지 저는요 학교 다닐 때 더럽게 공부 못했어요. 하여튼 성적표만 받으면 그냥 올가요, 올가. 그래서 방학하는 날은 우리 동네 개 한 마리 잡는 날이었어. 그래서 깽깽깽 그러면 동네 소문났어. 오늘 또 재준 성적표 받았나 보다, 야. 그래서 더럽게 공부를 못했어. 내가 공부를 잘했으면 강의를 하고 있어, 안 하고 있어? 안 하고 있지. 딴짓 하고 있겠지. 그래도 공부를 못한 저도 이렇게 뭐 안 보고 쓰고 있잖아. 지금 뭐 제가 보고 쓰고 있는 게 아니라 안 보고 쓰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냥 같이 얘기를 하면서 정리하고 있는 거야 하잖아. 여러분 같이 얘기하면서 정리하고 있는 거잖아. 제가 컨닝 빼뻔 만들어가서 여기다 지금 쓰고 있는 게 아니잖아. 그럼 저 같은 사람도 한데 여러분은 얼마나 더 잘하겠어. 그래서 좀 자신감을 가지시고 조금만 적극적으로 대들면 되는데,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제 빚 얼마 또 안 왔어요? 2억. 그럼 이건 앞으로 여러분 갚아야 뭐니까? 빚이니까 유상이죠. 그러니까 요놈 뭘로 때려라? 양도세로 때려라. 그러면 제 빚 2억을 또 하는 이유는 뭐야? 얼마 남았어? 3억. 그러니까 결론 전체가 얼마 중에서? 5억 중에서 채무인수액 얼마? 2억 원은 뭘로 때리고? 양도소득 때리고. 5억에서 2억을 뺀 얼마? 3억. 요거는 뭘로 때리라고? 그냥 이렇게 나눠서 때리라고. 뭐 별게 더 있어. 뭐 이렇게 어렵다고 그래. 나눠서 때리라고요. 나눠서. 이해하셨어요? 이해되냐고? 예. 그러면 이렇게 부담부 증여를 하는 이유는 딱 하나다. 요거를 뭐와 비교하면? 단순 증여. 이런 조건이 있는 없는 쿨한 단순 증여일 때 세 부담을 비교하면 어디가 더 크다? 단순 증여가 크다. 그래서 뭐를 하더라도, 증여를 하더라도 세금을 줄이면 무슨 증여하는 게 유리하다고? 부담부 증여하는 게 유리하다. 그래서 강남 아줌마가 부담부 증여를 좋아하는 이유는 딱 하나야. 뭐가? 세금이 어떻게 하니까? 줄어들기 때문에. 뭐보다? 단순 증여일 때보다. 그래서 강남 아줌마들 열광하는 이유는 딱
부담부 증여를 취하면 세금을 어떻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단순 증여보다 뭘 좋아한다? 부담부 증여를 좋아한다. 그래서 단순 증여보다 무슨 형식을 취하라? 부담부 증여 형식을 취하라. 그럼 세금이 어떻게 된다? 줄어든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이게 누구 지간이면 왼수지간이면 그렇게 세금을 줄여주는 걸 과세관청이 하게 한다 못하게 한다? 못하게 하겠다고.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한다고? 채무를 인수하지 않는 걸로 뭐 한다 그러면 추정한다. 즉 부담부 증여를 인정하겠다는 얘기야 안 하겠다는 얘기야? 안 하겠다는 얘기야. 뭐로 보겠다는 얘기? 이거는 그냥 단순 증여로 추정하겠다는 얘기죠. 단순 증여로. 그러면 요 증여 당시가에서 채무 인색을 빼 안 빼? 안 뺀다고. 그러면 증여 당시가에서 채무 인수액을 공제하고 안 하고 그냥 전액 뭘로 증여로 봐서 뭘로 때리겠다고? 5억 전액 뭘로 때리겠다고? 증여세로 때리겠다고. 그러면 전액 증여세 때리면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 증여가 되는 거죠. 그러면 세금이 커지는가 작아지는가?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혜택을 주는가 불이익을 주는가? 불이익을 주겠다고. 채무를 인수하지 않는 걸로 추정하겠다는 것은 이 당사자한테 혜택을 주겠다 불이익을 주겠다. 불이익 뭐로 보는가? 짜고 치는 걸 보는 거지. 니들 신은 무슨 증여인데? 단순 증여인데 세금을 뭐 하려고? 줄이려고 부담부 형식을 취한 거지 연합만들아.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또 무슨 규정이라는 게 문제야? 추정은 뭐야 여러분? 반증의 제시를 허용한다 안 한다? 한다. 아닙니다. 우리가 누구 지간이지만 왼수 지간이지만 실제 채무 인수했습니다 라고 어떻게 하면 입증하면 그건 어쩔 수 없잖아. 입증을 했다는데 이때는 인정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인정. 그럼 여러분 좋아하는 뭐? 인정. 그럼 어떡하라고? 다시 뭐로 보라고? 부담부 증여로 보라고. 부담부 증여를 보니까 다시 세금이 어떻게 된다?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강남 아줌마들이 자기 자식한테 뭐 하고자 할 때 부담부 증여할 때 뭘 준비해야 돼? 입증을 준비를 못해. 이거야 뭐. 이걸 안 보고 그냥 맨날 눈을 보니까 그냥 할 때마다 돌아버려. 자, 그러면 다 결론 4번 갑시다. 자, 부담부 증여죠. 그럼 이때 수증자가 인수한 증여재 채무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를 하고 안 하고? 자, 공제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앞에 4번이 앞에 뭐라 됐어요 여러분? 그쵸, 10번. 이게 문제죠. 배우자. 이게 문제죠. 배우. 그럼 누가 나왔으니까? 왼수네, 왼수. 그럼 결론, 왼수가 나왔으니까 여러분 뭘로 대답하라? 원치로 대답하라? 예외로 대답하라? 예외로 대답하라고. 예외로. 뭘로 대답하는지 모르니까 삽질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배우자라는 말은 왜 놨다고? 예외로 대답하세요. 그러면 채무 인수를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채무를 인수를 안 하니까 거기는 증여재산가에서 공제를 하고 안 하고? 안 하고. 밑줄 쳐. 증여재산가에서 공제를 하지 아니하고. 밑줄. 그럼 이거 뭐로 보겠다는 얘기야? 단순 증여. 따라서 뭐야? 전액 뭐로 본다? 증여세가 과세가 된다. 여기까지는 맞았어 틀렸어? 맞았죠. 여기까지. 컴마까지는 맞은 말이야. 맞는 말. 근데 그 다음에 무슨 말이냐면 항상 양도로 본다 했어요. 뭐가 문제야? 항상 여기가 있잖아. 반증 규정. 아닙니다. 누구 지간이라도 배우자가 아니라도 채무 인수로 뭐 하면 입증하면 부담부 증여 인정받아 못 받아? 받는다니까. 그래서 여기서 4번에서 무슨 말이 틀렸어요 여러분? 항상이란 말이 틀렸다고. 항상. 자, 5번 법정 요건을 갖춘 여기 나왔다. 밑줄. 양도담보계약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 밑줄. 양도담보계약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 밑줄 쳤어요? 예. 이거는 뭐죠 여러분? 저거 담보 제공에 따른 형식상 이전이죠. 양도담보는 여러분 민법 등을 통해서 배우셨죠? 배웠어 안 배웠어? 배웠죠. 그래서 금전을 차입하는 과정에서 채무자가 갖고 있던 부동산 등을 누구한테 넘겨주고? 채권자에게 넘겨주고 돈을 빌려온 거죠. 이때 명의가 누구한테 넘어가서 채무자로부터? 채권자. 이때 이 소유권 이전은 사실상 이전이야 형식상 이전이야? 형식상. 그냥 맥힌 거라니까. 그래서 내가 혹시 돈 못 갚으면 네가 이거 팔아버리면 될 거 아니야. 팔아서 네 돈 갚어.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문제야. 밑줄. 뭐로 인해서? 채무 불이행 나왔죠. 채무 불이행. 이게 조건이죠. 로서 어떻게 돼? 변제 충당. 그럼 이건 뭐야?
대물변제. 돈 대신 뭘 준 거야 이제? 부동산을 떼온 거죠. 그럼 대물변제 양도로 봐야 돼 안 봐야 돼? 봐야 되죠. 이때는 양도로 본다. 됐죠? 예, 똑같은 개념 여러분. 자, 문제 9번 한 번 더 봅시다. 문제 9번. 자,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는 것을 옳은 것은 2015년도 26개 기출문제죠. 올해 뭐 이런 형태가 아닐까 봅니다. 이런 형태. 그래서 19번, 10번, 뭐 11번 이런 형태. 이렇게 짤막짤막하게 올해는 작년 워낙 어렵게 나왔으니까 올해는 좀 무난하게 나오길 바랍니다. 옳은 걸 물어봤죠. 문제 9번. 1번. 법원의 확정 판결에 의해서 자, 동그라미 뭐가 나왔죠? 신탁. 여기서 1번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신탁이야. 신탁은 믿고 맡긴 거죠. 판 게 아니라. 신탁하면 여러분들 민법에서 다 배우셨죠? 신탁은 뭐야? 믿고 맡긴 거잖아. 신탁. 신인 관계 근거하여. 뭐 그런 말 있자며. 나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하여튼 신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은 사실상 이전이야, 형식상 이전이야? 형식상 이전. 그러니까 신탁이나 두 글자가 나오면 이게 신탁법상 신탁이나 명의신탁이나 관계시 없이 무조건 우리 양도세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해. 왜 안 해? 형식상 이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양도 해당한다,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하지 않는다. 2번 법원의 확정 판결에 자 나왔다. 뭐 나왔죠? 이혼 위자료였죠. 자, 이혼 위자료를 금전으로 지급하면 아무한테도 과세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랬죠? 근데 문제는 돈 대신 뭘로 주면? 부동산으로 주면 이때는 뭐죠? 여러분 소유권 이전, 토지 소유권 이전 비출 대물변제. 위자료를 뭘로 안 주고? 돈으로 안 주고 뭘로 주면? 부동산을 주면 그 부동산에선 과세를 한다 안 한다? 한다. 그럼 이때 세금은 누구한테 때리는 거야? 응? 받는 사람한테, 주는 사람한테? 누구한테 때리는지도 몰라요. 양도소득세 항상 누구한테 때리는 거야? 주는 사람한테 때리는 거 아니야? 뭘? 양도다고 도. 그러니까 양도세 누가 납세무자예요? 그럼 무조건 생각하지 말라고 써졌다. 양도라고 누구 도자다고 어설픈 생각하지 말어. 그래서 가능하면 이혼할 때 뭘로 줘라? 돈으로 줘라. 돈이 최고다. 돈을 주면 아무런 과세 문제가 있다 없다? 없다. 근데 돈 대신 이제 뭐가 나오면 부동산이 나오면 이제 세금 문제가 나오는 거야. 그러면 준 놈한테도 뭘 때리고 양도소득세 받은 사람한테는 취득세 때린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세금 문제가 나온다고. 그 이혼할 때도 뭐가 필요해? 스킬이 필요하다. 절세 기법이 필요하다고. 뭐 이혼 뭐 아무렇게나 하는 줄 알아? 눈탱이 밤탱이 되고 싸우기만 하면 다 한 줄 알아? 세금 문제가 온다고. 세금 문제가. 그래서 다른 거 몰라도 돼. 최고는 뭐야? 돈으로 주는 거야. 돈으로. 그래서 바람 핀다 아저씨 말리지 마. 돈이 있는 점지 그만 확인해. 돈 없으면 그때는 예비역 그냥 해쳐버리는 거고. 자, 3번. 공동 소유 토지를 공유자 지분 변경 없이 2개 이상의 공유 토지를 분할했다가 공동 지분 변경 없이. 결론 봐. 지분의 변동이 있다는 거 없다는 거? 없다. 재분할. 그럼 양도다 아니다? 아니다. 자, 4번. 본인 소유 자산은 경매 공매로 인해서 자기가 재취득했다. 저거 기본 통칙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기본 통칙. 기본 통칙상도 시험에 가끔가다 나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79쪽 보시면 기본 통칙 등이 나와 있죠. 요약지. 네, 그거 한번 슬쩍 눈어보세요. 눈팅한 거하고 안 한 거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래도 한번 보고 들어가면 감이라도 느낍니다. 그 감이 얼마나 중요한 건데 여러분. 시험 문제는 여러분이 100% 확신 갖고 푸는 경우는 드물어. 보통 5개에서 3개 정도는 뭐 맞추기는 2개, 1개가 이렇게 알딸딸한 형태로 맞추는 거죠. 뭐 이때 보고 들어가고 안 보고 들어간 건 하늘과 땅 차이기 때문에 4번은 기본 통칙에 나온 내용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결론. 자기가 담보 제공한 부동산 자기가 뭘 받은가? 경락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명의가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죠. 요거는 채무자 이꼬로 뭐가 되는가? 경락자가 되는 거죠. 채무자가 뭐가 돼? 경락자. 그러니까 명의가 변경이 돼? 안 돼? 안 돼. 안 되니까 양도가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자, 5번. 매매 원인 무효의 소유에 의해서 그 매매 사실 원인으로 판시가 돼서 밑줄 환원. 소유권이 어떻게 됐다고요? 환원. 환원은 뭐야? 갔다가 어떻게 해서? 되돌아왔죠. 왜 되돌아왔대? 소에 의하여 판결이죠. 그럼 이거 자발적이야 강제적이야? 강제적. 이때는 양도를 본다 안 본다? 안 보는 거죠 뭐 여러분.
자, 어디로 가느냐 여러분? 13번 보세요. 13번, 14번, 15번, 13, 14, 15 부담부 증여입니다. 특히 15번 이게 바로 작년 기출 문제입니다. 결론 올해 안 나와 부담부 증여 이렇게. 일단 15번을 보는 순간 자 봐 15번 거 봐봐. 일단 여러분 딱 보는 순간 일단 누가 나오고? 가불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 세포의 미지수는 뭐가 나와요 여러분? X와 다음 페이지 보시면 뭐가 나와? Y가 나와. 그러면 일단 풀고 싶은 마음이 있어 없어? 없어. 가불 나오고 X, Y가 나오는데 풀지 마 이런 거. 어차피 여기서 목숨 걸고 풀어봐야 틀릴 거고 딴 데서 푸는 게 다 나. 그래서 작년 여기서 나왔죠. 그래서 그래도 1번, 2번, 3번, 4번 묶으세요. 1번, 2번, 3번, 4번 다 우리가 아는 겁니다. 작년에 했던 거고 제가 계산 문제까지 풀었어서 작년에는. 꼭 계산 문제 나올 수 있다. 계산 문제 그대로 나왔죠. 근데 답은 5번이야. 우리가 준비한 데선 답이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 근데 5번이 답이에요 여러분. 그럼 이걸 지금 해야 되냐? 아니 저는 들어갈 필요 없다. 궁금하신 분은 눈팅만 하시고요. 들어가지 마. 이해하셨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 13번, 14번, 15번 다른 애 같으면 이거 풀 텐데 계산 문제 풀 텐데 예. 올해는 안 풀어. 그냥 넘어가. 예. 자, 그 다음에 18번 보세요 여러분. 18번. 18번에 뭐 여러분 양도에 관한 대번 판례가 나왔죠. 판례만 쭉 몰아놨어 한번 18번은. 그래서 이거는 별표 하나. 그래서 요게 통째로 다 나오진 않겠지만 여기 나오는 1, 2, 3, 4, 5는 언제든지 보기 지문에 나오시는 조문들로 꼽아놓은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서 주로 79쪽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한번이나 슬쩍 눈으로만 보시기 바랍니다. 눈으로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19번부터 뭐로 간다 여러분? 저거 비과세로 갑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자, 여기까지 하고 그러면 10분 쉬었다가 요 비과세 넘어가도록 합시다.